충남도가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났습니다. 도는 농협중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아산시 치과의사회 3개 단체와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아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아산시 아산경찰서와 함께 신종 코로나 기관별 대응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방역 대책과 임시생활시설 경비 상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도는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에서 실구권장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긴급 방역 활동을 위한 예비비 신속 지원과 의료 폐기물 관리 및 특별 점검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건설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양승조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6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차례로 만났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세종시는 충남에서 분리 승격했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충남과 대전이 정작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13만 7천 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 2천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달 23일 정치권 일각의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협의회는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통일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아산시 치과의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아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성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6일 아산 현장집무실 접견실에서 3개 단체와 잇따라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아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사랑 상품권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지원금 500만 원을, 아산시 치과의사회에서는 200만 원을 각각 후원했습니다. 도는 이번 지원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등 아산시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세종시의 12번째 명예시민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세종시 공무원들과 대한민국의 위기 및 극복 방안에 이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해달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기업이든 국가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소멸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세계 9위 무역대국인 우리나라 역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3대 위기로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 3대 위기도 제시했습니다. 양 지사는 특강 초반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식 복합도시법 위헌 소송 판결을 앞두고 합헌 결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회관에서 9일 동안 2010년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해 22일간 단식 투쟁을 펼쳤던 이를 소개한 뒤 현재 세종시 12번째 명예시민이지만 첫 번째 명예시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과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등 도정 4대 목표와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약 한 달째입니다. 충남도에서도 감염증 대응 상황 관리 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철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5일 아산 현장대책 상황실에서 아산시와 아산경찰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관리 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명수 강원시 국회의원, 오세현 아산시장, 아산경찰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기관별 대응 상황 보고, 대응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아산시, 아산경찰서가 각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에 추진하고 있는 방역대책과 임시생활시설 경비 상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 상황을 전달하고 예비비, 국비 사용 추진 및 아산경제 활성화 계획 등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으로 추진 중인 충청남도 방역대책반 확대, 선별진료소 32개소 설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단계적 확보, 진단검사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역학조사관 확대, 방역물품 지원 등 조치사항의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의사 환자 및 접촉자, 우한시 방문자, 사각지대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어 아산시는 시에서 운영 중인 방역대책반과 24시 상담센터, 선별진료소 2개소의 추진 상황과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1일 충청남도 지역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도지사 현장 임시집무실을 아산에 마련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및 대응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도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성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4일 아산시에 마련된 도 현장대책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관련 충남경제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도관계 실국장, 경제 관련 유관기관장, 지역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 분야 대응 방안 검토 및 관련 전문가,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상대국의 관광 목적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관광객 감소로 관광, 여행산업 피해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나리오 예측 결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경제는 19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연 0.7%에서 1.1%까지의 경제 성장률 감소가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연 0.35%에서 0.55%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에 따른 충남 경제 파급 효과는 사태가 단기간 내에 진정될 경우 생산액 감소는 1,760억 원, 부가가치액 감소 570억 원, 고용인구 감소 1,214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도는 신종 코로나 피해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수출 통상, 소상공인, 일자리 등
분야별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도는 지난 3일 제13회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도정 운영 방향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3일 아산 현장 집무실에서 함께 마련한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제1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도정 현안 논의, 협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충청남도 도정운영 방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 및 대응,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육성, 일회용품 사용 근절 및 풍선 날리기 행사 금지 등 총 4가지 안건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우선 도는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차단 대응 대책을 공유하고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방형 읍명동장 시범 운영, 주민자치회 제한사업 신설 추진을 골자로 한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별 주민자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도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근절 및 풍선 날리기 행사 금지에 대해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도내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도 맺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도는 제도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시군은 오는 2021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도가 중국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교육원 인근에 설치한 현장대책본부에서 첫 실구권장 회의를 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과 도정 주요 업무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3일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에서 실구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지사와 실구권장, 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실구권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행사 개최 자제 요청과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국가연수성 대규모 출장 등 전면 재검토와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예방행동 수칙 등 지속 전파 관리 등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는 선별진료소 장비 및 방역용품 구입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지속건의, 긴급 방역 활동을 위한 예비비 신속 지원, 격리의료 폐기물 관리 및 특별 점검을 위한 상황실 운영, 민방위 교육 탄력 운영, 경제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중국 교류단체의 마스크 구매처 소개 등 협조를 요청할 사항 지원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제 상황 점검 및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대중국 수출 위기 극복 협의회 구성 운영, 영세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양 지사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도는 지난 1월 31일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시키고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어 지휘 중이라며 10개 반원 모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각 부서에서 여는 주요 회의 등도 아산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07년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선도 사례인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폐지된 장애 등급제로 기존 이용자의 수급 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탈시설 장애인과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서울특별시 복지상을 시상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인데요. 장애인 당사자 분야는 자립해 본인이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 기여자 분야는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도와준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후보자 추천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또는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오는 21일까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은 장애 유형, 보장구와 편의시설의 필요성과 에티켓, 수화를 활용한 인사법 학습 게임을 진행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견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 10곳, 중고등학교 5곳으로 총 15곳이며 오는 21일까지 대전장복 누리집에서 작성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초과 시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작년에 참여한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담가족 문화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노틀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에서 이동보조기기 사용 시 발생되는 물통 거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증진하고자 휠체어용 컵홀더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품목은 오토북 휠체어용 컵홀더이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동보조기기 사용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 접수는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며 최종 6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기존 2종 TD와 여학생 대상 HPV 이외 일본 내염이 추가되는데요.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 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자 스티커는 도내 31개 시군 현황 조사 결과 직접 제작기관이 없어 일선 시군의 제작 배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내에서 일괄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스티커는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약 10가지의 종류로 A5 한 장 형태로 제작됐으며 사업 목적과 스티커 부착 요령 등의 안내문을 포함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용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14,340매를 발행해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9,655명에게 우선 전달했고 남은 스티커는 추후 신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2020년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도서관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며 전국 공공장애인 도서관 50개 기관에 총 600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기관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이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장애 어린이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사업과 중복돼 제외됩니다. 공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부터 신청 접수 후 후보 도서관 추천을 받아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족수발자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을 올해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인 2월 14일이 일본 제과 회사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작된 기념일에 가려져 많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잠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